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3D 아티스트 노승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저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YCF CG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첫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3D 아티스트가 자신만의 아트 스타일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강의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뭐 팬아트라든지 개인 작업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진행할 때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작업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당신의 아트를 만드세요, 그리고 당신의 아트 스타일을 만드세요 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부터 진행할게요. 제 소개를 다시 진행하자면, 안녕하세요, 저는 노승훈입니다. 19년 동안 3D 아티스트로 활동을 해왔고요. 한국 내 크고 작은 회사를 경험해 봤으면서요, 외국 회사도 다니고, 외국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외국 회사와 함께 프리랜서로 작업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중국에 있는 창유라는 회사도 다녀봤습니다. 그렇게 국내외 이제 회사들과 연관돼서 일을 많이 해봤고요. 현재는 한국에 있는 모아이 게임즈라는 게임 회사에서 신규 프로젝트 AD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 개발자, 그리고 3D 아티스트, 그리고 게임, 영화 둘 다 이제 작업도 해봤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작업도 하면서 강사로도 활동하고, 대학교에서 이렇게 임시 교수로도 이렇게 일을 해왔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작업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 아트스테이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아트스테이션 주소가 있는데, 이게 제 아트스테이션이고요.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이제 방문해 주셔가지고 제 작업도 구경하시고 하시면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도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 아트스테이션도 자주 들려주시고요. 자, 금일 그러면 이제 어떠한 순서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지 그 순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감, 제가 포트폴리오 작업에 앞서서 어떻게 영감을 받고 작업을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영감 받은 작업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작업들에 대한 참고 자료를 찾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스케치와 3D 블록 스컬프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뭐 2D 아티스트라면 뭐 충분히 컨셉부터 잡고 하는 게 좋겠지만, 저는 이제 2D 아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큰 더미의 실루엣 위주의 작업을 먼저 하면서 컨셉을 잡아볼 거예요. 그리고 리얼타임 캐릭터 제작을 위해서 이제 영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하이폴리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노멀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뽑기 위해서 하이폴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로 리얼타임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무에서도 이제 대부분 리얼타임 캐릭터로서 작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토폴로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토폴로지 작업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UV와 서브스텐스를 이용해서 텍스처 베이킹을 작업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텍스처 베이킹을 작업한 서브스텐스 페인터에서 또 베이킹을 한 것을 가지고 텍스처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텍스처 작업을 할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리깅과 포즈 이거를 아큐리그나 믹서모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루프덱과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개로 묶이고 있는데, 이거는 툴백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일 작업에 대해서 이제 예제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이 예제 작업은 이제 두 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이버펑크 캐릭터인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사이버펑크에 나오는 타케무라라는 캐릭터고요.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는 위쳐 3에 있는 게롤트라는 캐릭터인데, 둘 다 팬아트예요. 사이버펑크에 나오는 되게 매력적인 타케무라라는 캐릭터를 보고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타케무라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게임 위쳐 3에 나오는 그 게롤트도 제가 다시 사이버펑크에 나오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궁금증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부터 자 영감을 어디에서부터 받았는지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영감. 영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평소 회사에서 하는 작업이나 혹은 프리랜서로 하는 작업들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좀 다르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아트 스타일이라든지 좀 도전해보고 싶은 아트 스타일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많이. 왜냐면은 좀 평소에 하는 작업들과 좀 많은 다른 방향의 작업을 해야 좀 이 일 자체도 되게 질리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정하는 것도 이제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 제가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게임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캐릭터다. 이 캐릭터 굉장히 매력적이다 하면 그 캐릭터를 좀 만들어 보는 걸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아니면 만화책 혹은 애니메이션 그런 것들을 보고 이거 되게 실사화하면 굉장히 재밌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선정해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존에 나와 있는 아트 스타일, 뭐 컨셉 아트라든지 3D에 대한 결과물을 그대로 만드는 거는 되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되게 이미 기존에 너무나도 퀄리티 있게 만들어진 작업을 가지고 그대로 똑같은 작업을 만드는 거는 되게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되도록이면 디자인을 다시 해가지고 저만의 디자인을 만들어서 선보이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되게 최우선으로 삼고 작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 자, 레퍼런스는 주로 이제 영감을 얻어서 작업한 이제 큰 방향성이 정해졌으면은 이제 다양한 이미지들을 되게 찾아보고 검색하고 수집합니다. 이제 제 작업 중에서 위쳐 사이버펑크 버전이나 타케무라를 예를 들면 어떤 이미지의 사람인가, 그리고 메카닉 파츠 같은 경우는 어떠한 디자인을 가질 것인가 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뭐 이미지들을 많이 모아보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모은 것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타케무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 인물에 대해서 먼저 선정을 했어요. 이 캐릭터를 타케무라로 만들면 굉장히 어울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인물의 타케무라의 복식, 그리고 메카닉의 구조 같은 것들을 참고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이미지들을 이렇게 레퍼런스 삼아서 많이 이렇게 찾았고요. 실제로 찾은 이미지는 이거보다 더 많아요. 저는 주로 이제 그 레퍼런스를 할 때는 기준을 두는 게 디자인 위주로 많이 찾고, 그 다음에 실제 캐릭터 아나토미, 인체 구조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요. 그리고 어떠한 컬러를 가졌다, 그리고 어떤 쉐입을 가졌나,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봅니다. 자, 타케무라는 이렇게 찾았고, 자, 다음은 위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위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는 그대로 차용을 하되 사이버펑크에서 어떤 느낌으로 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놓은 이미지들도 대부분 위쳐의 얼굴에 메카닉 파츠,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가 사이버펑크 하면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이미지들을 조합해서 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들을 많이 찾았고요. 그리고 칼,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 게롤트의 이미지,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아라사카 기업 이미지, 로고,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로고들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모아봤고요. 이런 레퍼런스를 다 모으면 이제 직접적으로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작업으로는 이제 3D 블록 스케치를 하게 되는데 2D 아트, 여러분이 이제 2D 아티스트라면은 컨셉 아트부터 시작하면 좋은데, 저의 경우에는 이제 컨셉 아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컨셉 아트 제작이 불가능해서 주로 지브러시를 이용해서 컨셉 아트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큰 덩어리 위주의 작업을 해서 전반적인 캐릭터의 쉐입을 볼 수 있는 이렇게 덩어리 위주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때 디자인 방향성을 좀 많이 결정하는 편인데, 자,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작업은 이제 제가 이제
프리저라는 걸 이제 작업을 했을 때 나오는 이제 하이폴리 직전의 이미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여러분들 요 위에 요 보이죠? 요 실루엣을 주로 많이 참고를 하면서 보고 있어요. 자, 이 실루엣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주로 직접 이 실루엣 참고를 하면서 많이 작업을 하죠. 실질적으로 이 덩어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크기나 이런 것들을 좀 실루엣 위주로 많이 변형을 해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더 굴곡이 멋있게 지고 더 다양한 다이나믹한 굴곡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프리저의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좀 더 에일리언 같은 이미지를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만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실루엣 위주의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예쁜 실루엣이 나올 수 있을까 등등. 이런 식으로 실루엣을 위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초반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때 대부분의 컨셉 아트라든가 이제 이런 큰 실루엣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양한 도전을 해보는 게 좋아요. 실루엣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세요. 실루엣 위주로 큰 변형을 주는 거죠. 더 과감하고 다양한 변형을 줘보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루엣 위주로 먼저 작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이 실루엣 위주로 작업이 됐다고 하면은 하이폴리 작업을 합니다. 하이폴리 작업,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고밀도의 작업을 하죠. 이때 큰 방향성의 디자인이 결정되었다면 그 방향성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이폴리 작업을 진행하죠. 이때 대부분 3D 맥스나 마야로 이제 메카닉 부분은 작업을 많이 하고요. 지브러시로 인체나 유기체 같은 부분들을 작업을 많이 하죠. 근데 요즘엔 메카닉 같은 경우도 지브러시로 많이 작업을 해요. 자, 이제 하이폴리 작업을 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예시 이미지에 있는 타케무라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타케무라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폴리가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얼굴은 질감까지 작업을 하고요. 메카닉은 전반적인 메카닉 느낌만 날 수 있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텍스처에서 작업을 대부분 진행하기 때문에 메카닉까지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헤어 같은 경우는 추후에 헤어 카드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더미로 놔두고요. 느낌만 보기 위해서. 수영 같은 경우도 느낌만 보기 위해서 스컬핑으로 대충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이폴리 작업을 마무리 짓고, 자, 타케무라 작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이제 사이버펑크 위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폴리 작업을 이렇게 진행했는데, 위쳐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작업해가지고 굉장히 양이 많았어요. 이렇게 안에 내부 인체부터 시작해서 겉옷, 그 다음에 겉에 점퍼까지,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되면은 메카닉이 유기적으로 이제 묶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것도 하이폴리 보여드릴게요. 보다시피 이제 헤어나 수영 같은 경우에는 덤입니다. 느낌만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수염도 이제 덩어리 위주로 그냥 대충 스컬핑을 했죠. 느낌만 보려고. 이거 대부분 다 이제 추후에
헤어 카드로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피부 질감까지 표현해주고, 나머지 옷 같은 경우는 마블러스 디자이너를 이용한 다음 그 다음 이제 지브러쉬로 넘어서 디테일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쳐 같은 경우는 의상이 굉장히 많아서 겉옷과 안에 내부 메카닉까지 따로 진행을 했어요. 메카닉 같은 경우도 이제 지브러시에서 작업을 했어요. 그냥 요즘에는 지브러시로 다이나메쉬를 이용해서 메카닉 작업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과 인서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다양한 메카닉을 집어넣어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면서도 다양한 구조를 가진 메카닉을 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과 메카닉 이어지는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이버펑크의 대부분의 이미지가 이제 생체 몸에다가 이제 메카닉을 씹는 컨셉이기 때문에 뭐 이런 류의 메카닉이 통째로 몸에 이식되는 것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마법을 쓰는 위쳐가 마법을 쓰는 오른손에 메카닉을 장착을 해서 거기에서 뭐 화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와 별개로 또 이제 제가 따로 작업했던 게 이제 사이버펑크에 나오는 조니 실버핸드도 제가 팬아트를 만들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은 맥스에서 작업했고요. 다이나메쉬와 맥스 작업, 이런 부분들도 맥스로 작업하고, 바디는 지브러시에서 작업했습니다. 디테일 올리고요. 헤어는 알다시피 이제 더미, 덩어리 위주의 그냥 큰 더미 느낌만 보기 위해서 작업을 한 거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하이폴리 작업들은 여기까지 저는 거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하이폴리 작업을 마무리 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리토폴로지를 해요. 리토폴로지. 우리가 대부분 이제 실무에서도 그렇고 리얼타임용 캐릭터를 제작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뭐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발전을 해서 대부분 10만 개 미만의 폴리곤으로 이제 메쉬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더 많이 쓰는 데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지브러시를 뭐 이제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지브러시를 사용해서 이제 리토폴로지를 해주고 있고요. 최종 조니를 3D 맥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브러시에서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을 좀 통해서 하고 있어요. G스피어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면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면을 하나하나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뭐 맥스나 뭐 다양하게 뭐 다양한 것들을 많이 쓰는데 맥스도 쓰고 있고 뭐 다양한 툴이 있는데 저는 뭐 지브러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얘를 익스포트 해서 X로 가져오면은 이런 형식의 리토폴로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리토폴로지를 다 한 것을 이제 맥스로 가져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리토폴로지를 해주고요. 이렇게 해야만 이제 우리가 리깅이라든지 포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잡기 쉬워져서 좀 이런 방식을 좀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UV, 베이킹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UV 같은 경우에는 뭐 순수하게 맥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UV 같은 경우 UD물 쓰고요. 바디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맵으로 쓰기 위해서 UD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UD물 사용해서 뭐 이제 이렇게 텍스처를 이제 작업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UV를 할 때 저는 생각하는 거는 되도록 이제 재질별 혹은 파츠별 이렇게 나눠서 UV를 나누고 있죠. 예를 들어 이 같은 경우에는 상체, 하체, 점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면 물론 실무에서 작업할 때는 한 장으로 쓸 때도 많은데 이제 개인 작업이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쓰고 있죠. 여유롭게 써줘야 이제 다양하게 이제 큰 텍스처도 사용할 수 있고 내 작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최근 작업 프리저를 만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도 얼굴, 상체, 하체 이렇게 묶어서 UV를 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UV는 되도록이면 한 방향으로 펴주는 게 좋고요. 그래야 이제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한 방향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처 베이킹을 한다고 했더니 서브스텐스 페인트를 이용해서 텍스처 베이킹을 해주는데 이거는 흔히 알고 있는 방식으로 이제 하이 퀄리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베이킹하는 형식으로 텍스처 맵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이폴리 데이터를 여기다 넣고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멀 맵, 월드 스페이스 노멀, 아이디 맵, 앰비언트 오클루전, 커베처, 포지션, 티크니스 이렇게 딱 나눠서 뽑아주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해줘야 텍스처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꼭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마모스의 툴백에서도 사용할 수 뽑을 수도 있고 서브스텐스 페인터에서도 뽑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서브스텐스 페인터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거는 어떤 걸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UV 작업이 끝나면은 그 다음 텍스처 작업이 들어갑니다. 텍스처 작업은 기본적으로 방금 보여드린 프로그램 서브스텐스 페인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초반 큰 단위의 작업, 스킨 전반적인 피부 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브러시의 폴리 페인트를 사용하고요. 이후 이제 디테일한 재질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브스 페인터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자, 이거 같은 경우도 UV 나눈 거와 똑같이 얼굴과 바디와 옷으로 나눴어요. 자, 얼굴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펴서 작업했죠. 자, 개인 작업이기 때문에 UV도 되게 여유롭게 썼고요.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폈어요. 좀 이렇게 크게 펴서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하게 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처도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물론 이 화면에서 텍스처를 하는 거지만 이제 뭐 우리가 디퓨즈 알파 맵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려면은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베이스 컬러. 자, 텍스처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자, 주로 얼굴이라든지 재질이 들어가는 것들은 주로 이제 피부색만 표현을 하죠. 재질보다도 이제 색 위주로의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색과 그런 것들 위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옷 같은 경우나 이런 메카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재질 표현, 이제 서브스텐스 페인터에서 재질 표현까지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사이버펑크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 로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좀 봐주세요. 이 로딩 같은 경우에 시간이 걸리는데 좀 이제 천천히 봐주시고요. 지켜봐 주시고요. 이 위쳐 같은 경우에는 바디나 이런 부분 텍스처링 할 때는 먼저 지브러시에서 먼저 선 작업을 했어요. 지브러시에서 큰 단위의 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서브스 페인터에 넘어가서 작업했어요. 특히나 이런 거는 유딤 써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바디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작업하면 굉장히 좀 무거워질 것 같아서 바디를 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은 또 따로 작업해 줬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텍스처, 메탈릭, 러프니스, 노멀 이렇게 해서 작업이 돼서 최종 작업은 이렇게 났어요. 이게 바디 부분, 그 다음에 의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로딩이 조금 긴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좀 텍스처 프로그램이라든지 지브러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길어서 이렇게 좀 걸립니다. 이것도 이제 이건 옷들만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옷은 따로 모아서 작업했습니다. 옷에는 이제 대부분 재질 같은 것들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서스에서 작업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쳐의 그런 디자인들을 좀 착용해서 좀 많이 얹어봤어요. 이거는 칼라, 메탈릭, 러프니스, 노멀. 그래서 텍스처를 익스포트 해주면 됩니다. 작업이 끝나네. 자, 그런 텍스처까지 다 익스포트가 됐다고 하면은 텍스처 작업이 다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다음은 이제 리깅을 해줘야 돼요. 리깅은 뭐 맥스나 이제 제가 여기 뭐 이제 언급한 뭐 아큐레이거나 뭐 믹사모를 이용하는데 기존에는 리깅 작업을 3D 맥스나 마일을 많이 이용했는데 현재는 저 같은 경우는 아큐레이나 뭐 믹사모를 이용합니다. 아큐레이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크리에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캐릭터 크리에이터에 있는 것을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존에 이제 3D 맥스에서 뭐 인간형 같은 경우에는 아큐레이트 같은 걸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뭐 이제 당연히 뭐 몬스터처럼 네 발로 걸어다니는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는 하기 힘들 것 같고 인간형 캐릭터 자체는 여기에서 뭐 캐릭터 크리에이터를 쓰면은 뭐 충분히 쉽게 스킨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파일을 임포트를 해줍니다. 이게 비교적 최근 작업이라 제가 이제 컨트롤하기가 쉬워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스킨을 잡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몸들을 기타를 다 숨깁니다. 꼬리도 숨기고 이걸 가지고 아큐리그로 들어갑니다. 아큐리그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내가 메시들을 선택한 것들을 가지고 select mesh, create guide를 할 수가 있어요.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라 이거는 좀 더 이후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이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입 근처에 위치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대부분 이거는 거의 이제 디폴트로 둬도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개 한 개 맞춰주고 얘도 맞춰주고 팔목도 맞춰주고 팔목 골반 배 무릎 발목 발가락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이 된 다음에 제너레이트 스켈레톤을 누르면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스킨이 잡힐 거예요. 리깅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본이 생기죠. 본의 위치를 이제 가슴에 이제 부분에 위치를 해주고요. 약간의 수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손가락의 포인트도 맞춰줘야 돼요. 이러한 작업들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인드 스킨을 눌러주면 스킨이 잡히게 되는데요. 그 스킨 잡힌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바인드 스킨을 누르면 일정의 시간이 걸린 다음에 스킨이 잡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본이 잡힙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한 건데 이렇게 본이 잡힌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여기에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항목들이 굉장히 이제 애니메이션 항목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항목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 이 항목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써보겠습니다. 편하죠? 물론 이런 꼬리 같은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좀 추후에 나중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큐리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즈를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포즈를 잡고 내가 어떠한 포즈를 원하는지 그 포즈에 맞게 설정이 됐다고 하면 마무리를 짓고 익스포트를 해주면 돼요. 맥스나 OBJ나 FBX로 이렇게 이것들도 제가 포즈를 잡은 다음에 이제 아큐리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포즈를 잡은 다음에 넘긴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쉐이딩과 라이팅을 하게 됩니다.
이 쉐이딩과 라이팅은 주로 요즘에 언리얼 5라든지 마모스 툴백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겠지만 텍스처 작업과 쉐이딩, 포즈, 라이팅 이런 것들은 다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즈를 작업하면서 메쉬 라이팅도 같이 하면서 텍스처 작업도 수정을 해줘야 돼요. 아, 얘 굉장히 이 라이트에서 봤더니 어둡구나 라고 하면은 그 텍스처도 좀 밝게 수정도 해줘야 되고, 그런 병행을 해줘야지만이 좋은 작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서 최종 렌더링 작업을 하는 건데, 이것 또한 잠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주로 마모스 툴백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잠시 로딩 시간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파일이 아무래도 좀 무겁다 보니까 텍스처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겁다 보니까 로딩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이버펑크 위쳐 같은 경우인데, 지금 포즈 안 잡은 T자 모드에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포즈 잡은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첫 번째 포즈, 그냥 차렷 포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주로 참고한 이미지가 이미지 드래곤이라는 미국 이제 가수들에 대한 그 포스터를 보고 많이 참고를 했고요. 이미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드래곤의 이런 이미지를 많이 보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아, 여기에 서 있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로 라이팅 작업할 때는요, 다 끄고 작업합니다. 모든 걸 끄고, 모든 걸 껐을 때 한 개 한 개 해보는 거예요. 주 라이트. 아, 내가 주 라이트는 어디에서 비추면 되겠구나. 호러의 느낌이 가질까? 아니면은 카리스마 있는 느낌을 가질까? 등등. 주 라이트. 이 주 라이트가 좀 어느 정도 정해지면은 끄고 서브 라이트. 아, 뒤에서 빛 비출 때, 혹은 백라이트, 혹은 필 라이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이트 구도가 좀 마음에 드는 구도가 나왔다고 하면 끄고, 다시 이번에 3번에는 백라이트를 할 건데 이 정도 나오면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세 개를 다 켜봤을 때 원하는 느낌이 나오면 거기서 멈춥니다. 대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카메라도 만져야 돼요. 카메라도 보면 수치도 조절했죠. 원래 기본은 리니어로 되어 있는데 리니어 굉장히 밝아지죠. 헤이지로 바꾸고, 커브 값도 조절해주고, 샤픈, 블룸, 비그넷 등등 다양한 방법들을 수정을 해주죠. 그 다음에 렌더 세팅, 미어투 콜로즈부터 시작해서 로컬 리플렉션 등등 다양한 것들을 수정을 해주고 나면 최종 이미지가 나옵니다. 수정을 하고 나면 이렇게 최종 이미지가 나오죠. 이런 이미지가 나오고요.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나오면은 그걸 이제 출력을 해서 이제 후 보정을 거친 다음에 아트스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올리게 되죠. 뭐 큰 수정은 안 하고요. 노출이라든지 밝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조정을 하고요. 자, 다른 포즈 잡은 것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칼 포즈 확대 확대 프리 카메라 어느 부분에서든 잘 보이세요. 디테일을 보여줄 수 있는 샷들 무기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끄면서 하나하나 세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보여드렸고요.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비교적 최근 작업인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새롭게 제가 디자인 새로 하는 것들을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늘 계속 준비를 하면서 작업하는 거는 드래곤볼 시리즈들을 되게 실사화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로딩이 걸리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뭐 그 사이에 잡담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중국 CG 아트가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분들도 많고 성실한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그 부분을 좋게 보고 있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늘 항상 개인 작업을 충실히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쉬지 말고라는 말보다는 되도록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작업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작업한 드래곤볼에 나오는 프리저 1단계 버전입니다. 기본 버전이죠. 이런 작업들을 좋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 시리즈를 계속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겉에 갑옷까지만 입은 상태의 스카우터까지 착용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아트스테이션 가면은 더 자세한 이미지들을 다양하게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 마무리를 지어서 저는 이제 최종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최종 파이널 렌더를 작업해서 이제 로고라든지 언리얼로 컨버팅을 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꼭 거치죠. 이거는 툴백, 이거는 언리얼, 이렇게 해서 좀 컨버팅하는 작업을 거쳐서 뭐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작업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언리얼과 툴백으로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항상 두 개 다 같이 해보고 있어요. 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둘 다 올려보면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드래곤볼을 컨버팅하는 걸 좋아해서 이제 셀 같은 경우도 만들고 다양하게 해보고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많이 구경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 프로세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만의 아트 스타일을 되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많은 아티스트 사이에서 자신만의 강점을 만들어 가려면은 계속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행착오와 많은 작업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렇게 본인만의 아트 스타일을 구축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좀 저의 부족한 프레젠테이션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YCF CG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제가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의를 할 수 있다거나 하게 되면은 더 좋은 작품이라든가 더
더 좋은 튜토리얼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